갑자기 방향 끊어서 미안해. 선생님 잠깐 쉰다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4번이야. 자, 페이지 370페이지에 4번 유형을 볼 텐데 지금 이 식이랑 인테그랄 빼기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a까지의 gx 한 결과가 얼마다? 8이다 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네, 있어요. 되어 있지? 그럼 잘 봐. 지금 gx라는 함수는 fx 함수를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을 평행해 주신 거야. 이해됐어요? 맞죠? 그럼 잘 봐. 요 그림만 놓고 볼게요. 그럼 이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 거리만큼 gx의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어디만큼? a만큼 같지?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몇은 a? 2a. 자, 녹색의 그림은 fx의 그림을 어느 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것만을 나타내. 이해됐어요? 네. 자, 지금 평행 이동에서 사실상 문제에서 뭐가 어렵냐면 이건 최근에 이제 수능 경향에 있는 문제인데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은 안 어려워. 아까처럼 이 적분 구간을 조절하면 문제 답이 금방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이 평행 이동 중에 뭐가 들어갔을 때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들어갔을 때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해됐어요? B가 지금 또 나와. 이해됐어요? 쌤 다시 얘기하는 거야. 어떤 평행 이동이 x축 방향이면 예를 들어서 이 박스 안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간 것뿐이야. 그럼 적분간 이동해줘서 아까 했던 공식대로 그거 쓰면 어렵지 않다고. 그건 상위권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계산의 편리 정도뿐이지. 근데 이게 상위권 문제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어느 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야?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야. 이해됐어요? 자, 오늘 수업에 거의 대부분은 정적분에서 함수식을 실제로 그려서 막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있지. 이해됐어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뭐야?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계속 쓰는 게 뭐야? 박스 얘기하지. 뭐라고? 박스. 그러면 봐봐. 0에서 A까지 이 박스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녹색은 뭐지? X축 방향만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뀐다 뿐인 거야. 이해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 파란색의 박스는 0에서 A까지 F 적분한 것과 이해됐어요? FX를 적분한 것과 DS는 안 쓸게. A에서 몇 A야? 2A까지 fx 빼기 A 한 것은 결과가 같다. 당연히 같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 y축 방향은 얼마만큼이야? b만큼 평행이동 시키는데 그 b가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어디로? 위로. 이해됐어? 만약 위로 몇 칸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박스가. 자, 이 노란색의 박스는 어디까지 평행이동한 거야? y축까지 평행이동까지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박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얼마였어? A가 있었다고 하면 이 A에다가 더해서 이 박스, 이 정사각형의 박스, 직사각형의 박스가 더해져 안 더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2A까지 무슨 X야? 만약에 선생님이 GX라고 쓴다면 이해됐어요? 그럼 이 GX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다 고려된 거 아니야? 쌤만 이해돼? 다 고려된 이 박스의 넓이는 이 원래 요 부분의 박스 넓이에다가 더해서 Y축 방향의 평행이동에서 생기는 이 부분의 넓이까지 더해야 되지. 그럼 이거는 봐봐. 이게 A고 얘가 B 아니야? A, B 아니야? 그러니까 넓이 얼마야? A, B가 더 생기는 거지. B가 정확히 저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딱 걸쳐져. 그러니까 느낌이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 그 뭐 인천이나 부산 같은데 항만에서 세워진 이해됐어요? 요런 느낌이야. 그때 이렇게 박스 처리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요게 평행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은 당연히 간단한 거고 어느 쪽 방향이 생겼을 때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생겼을 때 그만큼의 아래 어떤 직사각형의 박스가 더 생겨 안 생겨? 생겨서 적분 구간할 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넓이까지도 더해야 안 더해야 돼? 더 해야 된다는 게 적분에서 평행이동에서 상위권 개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 문제가 G0은 얼마지? 0이래요. 0이지.
그래서 일단 문제 좀 다시 써보면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fx dx 한 거랑 빼기 A에서 2A가 아니라 0에서 어디까지야? 2A까지 gx를 적분한 결과를 뺐더니 정적분의 결과를 A에서 2인데요. 어? A에서 2인데요. 그치 A 맞지? 그 0이었어 내가 문제가 왜 어렵지 생각했지 이렇게 된 거지 컨셉 이해돼? 그거 뺐더니 얼마 남았대? 8이래요. 8이 남았지 그럼 누가 넓이가 커야 돼? 앞에 거. 앞에 게 커야 되지 네. 그럼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림이 맞네 괜히 좀 영어로 잘못 봐가지고 A 그렸어 그럼 문제에서 봅시다 박스 하나를 만들게요 자 여기가 A야 fx는 어떤 함수지? y는 X제곱. x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제곱이야? A 제곱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하나가 생겨 안 생겨? 네. 생기죠 그럼 여기서 요 박스 빨간색의 박스 보는 게 요 부분을 보는 거다 지금 현재 맞아요? 네.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어떤 뜻이랬지?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같은 간격으로 여기가 2a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박스가 이동하겠지? 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건데 만약에 올라가면 아까 그림에서 그려봤지만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의 적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전체를 나타내 안 나타내? 그럼 음수가 되겠네요. 빼면. 그럼 음수가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돼? 아래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다시 만약 올라가서 여기 딱 부딪혀서 요만큼의 넓이가 된 거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넓이가 되게 되면 A에서 2A까지 적분한 거는 이거랑 이거 다 더한 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요 부분만 남아 안 남아? 네. 여기 부분의 넓이는 이거 아니야. 여기 A라고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도 얼마야? 똑같은 사이즈? A 있고 요 사이즈의 직사각형 하나가 더 생길 거 아니야? 저 사이즈의 직사각형 다 색칠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 다 색칠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 2A까지 적분한 게 이 A랑 이거 더한 거를 뺀 거라고 그림으로 이해하자고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네. 그럼 음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로 떨어져야 돼? 아래쪽.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얼마만큼?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 무조건 컨테이너 박스 처리한 거 아래쪽으로 확 보내.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빼는. A에서 2A까지니까 넓이를 빼는 거지. 네. 그랬더니 8이 나온 거라고. 그럼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A에서 2A까지 함수가 이렇게 내려왔지. 그럼 적분하면 이 부분이 아니라 어디야? 좀 위에겠죠. 여기라고. 반대편에 여기. 네. 여기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B. B라고 처리를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적분의 넓이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게 그러면 x축 아래 있으니 A지. X축 아래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빼기 2에 실제 이 부분의 넓이는 B 아니야? 네. 맞아? 근데 정적분의 값은 음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빼기 뭐가 될까? B고 이 결과가 얼마다? 8이다. 8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에서 이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B만큼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모 한 칸이 8이겠네요.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따라서 A 더하기 B가 그래 얼마란 뜻이야? 8. 8이란 뜻이라고. 컨셉 이해돼? 컨셉 이해돼? 네.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이 박스로 좀 간단한 지금 A 더하기 B가 얼마야? 8이요. 8이지. 그럼 A 더하기 B는 이 부분의 넓이는 가로가 얼마야? 그러니까 A. A 곱하기 A. 세로도 A 제곱 아니야? 그럼 A 몇 제곱이야? 세제곱. 세제곱이 됐더니 8이다. A 값은 2다. 이게 평행이동 문제의 핵심 개념이야. 동의돼? 네.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요거를 봐야 돼. 자, 677 한번 해봐. 연습 한번 해보자. 677. 그림 그려서 677. 이제 677 문제 한번 볼게요.
박스형 문제는 답지에 보면 그래프 말고 식으로 푸는 것도 있어서 식도 한번 헷갈리면 봐주세요. 근데 선생님 볼 때는 그래프가 제일 낫다. 쌤 이게 이번에 칸이 딱 안 맞지? 네. 응. 그 모양이 안 뽑혀. 딱 모양이 안 맞지. 그래서 좀 어려운데 보세요. 자 일단 이거는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gx 함수 그래프는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만 땡긴 거지. 그리고 y축 방향은 얼마만큼 b만큼 땡긴 함수다. 맞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이거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y는 x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러면 0에서 어디까지야? 2a까지. 만약 2a를 집어넣으면 8a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어쨌든 이런 박스형이 하나가 생겨 안 생겨? 생기고 여기에 빗금 칠해진 부분의 넓이 a가 요거를 뜻하는 거. 뜻해요. 뜻하지? 맞아? 그럼 gx는 옮겨보면 x축 방향은 얼마만큼이야? 아주 안타까운 건 a만큼밖에 안 옮기는 거야. 네. 자, 지금 중요한 건 2a만큼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a만큼 옮기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원래 함수 그래프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원래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네. 그럼 a만큼 옮기니까 0,0이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네.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긴 거지. 근데 이 값이 양수로 나온 걸로 봤으면 얘가 어디로 가? 위로 가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위로 옮겨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변곡점이 0이 한 이쯤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네. 그럼 이렇게 돼서 처리된 거 아니야? 이 변곡점이 여기 이동해서 이렇게 처리된 거 아니야? 네. 몰라. 그러니까 이 점이 A만큼 땡기고 위로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B만큼 올라가서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0에서 A부터 어디까지야? 3A까지가 똑같은 두 칸이지. 그럼 이 두 칸의 처리가 이거랑 여기 밑에서 요 사각형이 더 생긴 거랑 같아 안 같아? 그쵸? 다시 원래 함수가 있었는데 0,0이었잖아. 컨셉 이해돼?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니까 한 칸 땡겼지. 네.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겨서 얘가 변곡점이잖아.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gx가 0,0을 지나니까 여기 지난 상태 이렇게 갔을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g형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음. 이해됐어요? 맞아? 그러면 그 다음 a부터 2a까지니까 이 부분 생겨 안 생겨? 얘는 여기 있는 이 a랑 어때? 사이즈가 같지. 변곡점에서 두 칸 가서 위로 올린 거 아니야. 네. 두 칸 가서 위로 올린 거니까 이 사이즈가 A랑 같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넓이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더하기 여기 부분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추가된 거지. 네. 가로 길이 몇 A? 2A. 세로 길이 B만큼. 이거 추가된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빼기 얘는 얼마야? 그대로. A 한 값이 얼마다? 32다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럼 사라지니까 2AB의 값이 얼마죠? 32. 32가 나오겠죠. 일단 여기까지 컨셉 이해돼? 네. 2AB가 얼마지? 32. 따라서 AB는 얼마다? 일단 16이 나오겠죠. AB는 얼마? 16.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차이가 뭘 나타내? 이 박스를 나타내 안 나타내? 네. 박스 크기를 나타낸 거지. 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A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을 구하. 4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제곱의 값은 어떻게 돼? 이 gx 함수가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된다는 거 써먹읍시다. 그럼 gx 함수라는 건 0,0을 지나니까 여기 함수에서 0,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f의 무슨 a야? 네. 음수 a 더하기 b의 값이 0이라는 게 g0은 0 아니야? 네. gx가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fx는 이거 아니야? 거기다가 음수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b는 무슨 세제곱이다? a 세제곱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네. 그럼 여기 b 자리에 누구 넣어? a 세제곱을 넣겠지. 그러면 a의 4제곱이 얼마다? 16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게 평행이동 이게 정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뭐 할 거냐면 그 다음 단원이 있는 정적분과 함수, 부정적분과 함수. 선생님은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 가장 어려운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고 일단은 여러분 숙제는 뒤에 그래프 모양은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하고 37호, 37에서 목요일까지 노말까지는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까지는? 노말까지는. 터프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 같이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터프는 우리가 수능 특강이랑 같이 공부를 또 오늘이 일요일이. 그 목요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목요일. 동호는 화요일날 와서 보세요. 알겠지? 혼자 있을 때 선생님 못 봤어. 자, 오늘 저 주말 동안 수고했고요. 목요일날 뵙겠습니다.